네, 안녕하세요. 주토페인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미래가치에 영향 주는 뉴스들을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테슬라를 계속 보유할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 FSD 로스앤젤레스 테슬라 다이너에서 실리콘밸리 테슬라 본사까지의 전 구간을 완전히 자율주행 성공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총 5시간 30분 동안 단 1초도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지점의 거리는 약 560km 정도 되고 고속도로랑 도심 복합 구간이 섞여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 가능성을 입증한 겁니다. 특히 핸들 안 잡고 5시간 반은 기존 ADSA 기술과 차별화를 완전하게 둘 수 있는 지점이고, 라이다 없이 카메라 기반으로 도달한 성과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보택시의 전지역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한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로써 테슬라의 기술적 신뢰성과 범용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제 허가와 상용 확대에 탄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라스베이거스 루프, 바로 테슬라 전용 지하터널인데요.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고 테슬라 차량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보링 컴퍼니 교통망 사업의 실증 모델인데요. 바로 미래 도시교통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의해 테슬라 차량만, 테슬라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독점 구도 형성을 통해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테슬라 중국 보험 등록 추이를 살펴볼까요? YOY 기준으로는 감소세이긴 하지만 25년 7월 이후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왔습니다. 단기 급등락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덕분에 중국 내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아무리 BYD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브랜드 충성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머스크의 290억 달러 보상안이 승인이 되었죠. 당연히 테슬라의 수장이자 두뇌인 머스크가 장기 리더십을 인정받고 확보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고, 대규모 성과 보상으로 미래가치 기반의 주주 보상 구조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뉴스로는 머스크의 트럼프 관련 기부,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이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머스크는 6월 말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를 간접적으로 기부했습니다. 트럼프와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실리적 접근으로 친공화당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향후 테슬라 관련 규제, 보조금, 세제 이슈에서 정책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윈윈 관계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뉴스, 짐 크레이머가 지금은 테슬라를 들어갈 때라는 말을 했는데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빅테크와 같은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드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슬라의 FSD 그리고 옵티머스, AI 칩, 로보택시 등의 사업 확장이 이러한 논리를 강화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서서히 바뀌는 시각 역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을 구독자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옵티머스 연간 30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 전기차 이후에 로보택시 이후에 테슬라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휴머노이드겠죠. 구독자님들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 세계 제조업 노동 인구의 1%만 휴머노이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순이익 100조가 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으로서 특히 미국 내에서 이를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현재 3세대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 준비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시제품 본격 확산 예상이 되고, 혹은 내후년에 규제 완화에 따른 실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판단은 지금과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옵티머스를 뺀 테슬라의 가치가 이미 400달러 초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에서도 시각이 바뀌고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 중이다. 그리고 머스크의 속내를 당연히 알 수 없지만 뒤에서는 정치, 인프라, 기술, 리더십, 자율주행 등 다방면 전개를 통해서 미래 성장의 총체적인 밸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오늘 주가 대략적으로 308달러 정도 되는데, 기술 가치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바로 테슬라의 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새로운 채널을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실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구조적인 매물대가 위치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위쪽 채널을 그었고 아래쪽 채널은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었을 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 채널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채널을 타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다음 상승은 대략 400달러 초중반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현재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잇고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었을 때 실제 주가가 닿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수렴 국면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손익비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으로서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00달러는 손익비가 매우 좋은 위치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270에서 286은 구조적인 지지대로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트랩, 함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차트는 항상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플랜 A 그리고 플랜 B나 C까지 꼭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플랜 B가 발동이 되어야겠죠. 테슬라 추가 분할 매수 매우 적절한 위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8월에서 9월달은 변동성이 매우 강한 계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휴가철이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월가든 개인 투자든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지는 바다로 치면은 썰매과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려본다면 매우 좋은 계절적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은 구글에 이미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고 200달러 초중반대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워낙에 고점이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8월에서 9월 사이 예를 들면 팔란티어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적극적인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를 권유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손익비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구간만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면 되거든요. 반면에 추격 매수를 했을 때 따라오는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점 매수는 기다림과 체결해서 얻는 일종의 보람과 쾌감이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취미로 하는 이유가 기다림의 미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눌림 매수, 저점 매수 또한 기다림의 미학으로서 건전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손익비가 높기 때문에 항상 눌림 포인트에서 저점 매수를 구독자님들께 권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값은 여전히 400달러 초반에서 400달러 중반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수렴값의 입구 부분을 만약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대입해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목표값은 대략적으로 440달러 근처, 그러니까 러프하게 420에서 446까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구독자님들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또 떨어질 때는 매수를 통해서 다시 담아내는 그런 식의 완급 조절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딩이 필요한 빅테크 종목이죠.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